슬픈 얼굴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더 슬퍼요. 그걸 바깥에서 다 털고 엄마한테는 행복한 딸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내가 행복한 것을 가장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어디 가서 정말 속상하거나 그런 게 쉬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책방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정년퇴직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이 그림 책방을 열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다음날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걸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양박사TV의 양한나입니다. 오늘은 셀프할러 인터뷰 하러 양평까지 왔고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정년퇴직하고 바로 다음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신 분이십니다. 양평 책방의 책방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방 할머니예요. 아니 누가 할머니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아 진짜 책방 할머니라고 하기 네. 저도 좀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아니 왜 하필이면 책방을 열으셨어요? 아, 책방.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정년퇴직하고 다음날 어떻게 열으셨어요? 막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왜 양평이에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 맞아요. 어쨌든 왜 하필이면 일단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어떤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책을 추천해주면서 그 책을 누가 추천했느냐라면 그 동네에 있는 책방지기가 그 책을 추천했다. 옛날 그 서점 아저씨.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책방지기가 그 책을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책방지기학가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 누군가 그런 어른이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책방은 뭐 이렇게 학습지 파는 회사, 책방, 그런 서점이지 책방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책방지기가 무슨 어떤 책을 나한테 추천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네, 저희도 백제서점이 있었는데 백제서점 우리 거의 수익 모델이 그거잖아요. 참고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사는 동네와 내가 사는 동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친구가 부럽다. 누군가가 든든한 책방지기가 이렇게 뒤에서 책을 추천해주고 그런 친구가 참 부러웠는데 그러다가 제가 교사 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네.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소설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책방 할아버지의 역할이 네. 제가 그 생각했던 그 어렸을 때 나 저런 책방지기가 있는 내 친구가 너무 부럽다라고 했던 그 책방지기의 모습이 이 책방 할아버지. 네, 그렇죠. 그래서 나 맞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나는 할아버지는 못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답 깨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아니면 어때? 책방 할머니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책방을 생각하면서 책방 이름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머니. 고등학교 때부터 품고 있던 나름 꿈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그런 역할, 누군가한테 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책방지기. 그러니까 참고서를 파는 책방지기가 아니라 그런 책방지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상이 가네요. 좀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야, 넌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년퇴직을 22년 8월 31일 날 하셨는데 네. 9월 1일 날 이곳을 이렇게 오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 지금 너무들 궁금해하실 포인트거든요. 준비를 네. 했죠. 그 준비를 한번 예. 쫙 한번 풀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일단 쉬어야 돼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년퇴직한 제 선배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쉬어야 돼라고 했는데 그 일단이 2단, 길어져요. 3단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시인이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지금은 1년에 한 편씩, 그러니까 한 권씩 책을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학교 다닐 때는 시를 쓸 시간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정년퇴직하면 뭐 6개월에 한 권씩 낼 시집을 거야. 낼 거야.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년퇴직하신 지 5년 됐는데 한 번도? 한 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새롭게 9월 1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네. 빨간 머리엔 아주 유명한 글이 많잖아요. 거기에 알죠. 보면 이렇게 그 빨간 머리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쭉 가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길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머니 때문에 아주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옆길로 지금 돌아야 돼요. 그럴 때 아주머니, 모퉁이. 그렇죠. 아주머니가 막 아니야, 너는 너의 길을 가, 계속 네가 계획했던 그 길을 쭉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모퉁이를 돌면 새로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그 글을 그때 딱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이 우리가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정년퇴직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모퉁이 길을 도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모퉁이 길을 딱 돌면 그때 새로운 길이 나와야 되는 거지 모퉁이 길을 딱 돌은 다음에 거기서 주저앉아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모퉁이를 딱 돌았더니 거기에 무엇을 할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풍경을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돌은 다음에 나한테 다가올 풍경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내가 만들어. 만드는 거야. 이거 셀파일럿 인터뷰 그쵸. 아주 잘 골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네. 딱 모퉁이를 딱 돌았더니 그곳에 책방지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역할이. 근데 선생님 여기가 지금 막다른 집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네. 거기를 싹 돌면 이 정원이 싹 보이잖아요. 맞아요. 어머, 새로운 세상. 웬일이야. 딱 맞춰서 하셨네. 하필이면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하자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책방 그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에서의 책방 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너도 읽어야 되고 나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또 읽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여기 종이봉지 공주에서의 이런 종이봉지 같은 이런 내 삶을 이렇게 찾고 싶어라고 하면 종이봉지 공주가 뭐야? 딱 읽어보면 정말 금방 다 바로.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쉽게 접근했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림이 새로운 얘기를 나한테 들려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번을 읽으면 10번 그림책이 나한테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고 20번을 읽으면 20번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림책은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계를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설책 제가 그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소설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실은 한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은 안 그래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인생 그림책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림책은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림책이 나한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기 일을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응. 자기만의 공간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예약하고 응. 와서 내 공간으로 응. 여기를 활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공간이 네. 삶에 지친 여자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그게 원래 저의 취지였고, 그것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컨셉이 여자 혼자 이용하도록 하는 걸로 하는 것도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오픈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랄 수 있는데 여성 혼자 와서 이 그림책을 마구 꺼내놓고 보다가 누워 있어도 되고 저 바깥에 잔디밭에 나가도 되고 잡초 편하게 뽑아주면 더 좋아요. 잡초 뽑아도 되고 풀먹을 해도 되고 그러고 있다 가도 된다. 그런 컨셉은 어떻게 잡게 되신 거예요? 그 컨셉을 얘기하려면 네. 저의 이제 과거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네. 애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마냥 행복한 건 아니고, 그쵸. 그렇게 네. 하면서 직장 생활 그렇죠. 하면 얼마나 그리고 집에서는 친정 엄마가 애들을 봐줬는데 사람이 막 24시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나 어디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저도 가끔 슬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슬픈 얼굴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더 슬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저는 좀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걸 바깥에서 다 털고 엄마한테는 행복한 딸로 그렇게 언제나 나타나야 돼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행복한 것을 가장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런 걸 다 털고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어디 가서 정말 속상하거나 그런 게 쉬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2호선을 타고 그냥 2호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순환선을 타고 빙글빙글 이렇게 진짜요?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2시간인가? 그걸로 한참 걸려.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혼자서 찔찔 울기도 하고, 요즘은 커피 전문점을 가면 혼자 와서 있는 많잖아요. 네. 저는 혼자 커피 전문점을 가는 시대도 아니었고 요즘은 그래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울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자고 그리고 여자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소설 19호실로 가다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은 안 봤네요. 그러니까 19호실로 가다라는 그 네. 소설이 그 여자가 너무나 혼자만의 공간을 그리워하다가 시내에 있는 호텔에 19호실을 빌려서 거기에 나처럼 여기 책방처럼 그렇게 뭐 3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을 남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여자 혼자 호텔에서 있다고 거기에 누군가가 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여자가 혼자만의 공간을 그리다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자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방은 정말 어떤 혼자 있고 싶은 여자의 19호실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타임에 한 사람만 올 수 있도록 해놓고, 제가 가끔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정말 혼자서 쉬고 싶구나. 그러면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무슨 일 있으면 2층에 있을 테니 불러주세요 하고 아래층을 온전하게 그러면 그분 여기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제가 그렸던 공간인데 제가 이루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렸던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아,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음. 제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실컷 쉬다가 네. 가시면 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출근하다가 내가 왜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지? 그러면 갑자기 이쪽으로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나는 참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잘 시작했어. 내가 잘 라고. 만들었다 네. 싶으시겠어요. 맞아.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요. 아, 부럽네요. 네. 사람들이 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고맙다. 네,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제가 보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공간이 있어서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방송에 이 책방을 사연을 이렇게 보내면서 순비 소리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있다가 가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쵸.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나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순비 소리 같은 공간. 이것도 참 카피네요. 아니, 그 42년 동안이나 그 초등학교에 계셨고, 연구원도 하셨고, 또 학교 관리자로도 계셨잖아요. 네. 근데 책방 그 할머니가 되신 지는 아직 이제 3년이 3년 아직 안 됐는데, 정말 이 역할에 지금 푹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말씀 드리기 저도 좋은데요. 어느 역할이 지금 더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나 같은 역할은 일단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대 갈 때도 나는 직업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교대를 갔고, 그 다음에 교대를 졸업한 다음에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62세까지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교대를 간 건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오롯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선택이 아니었고,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활인으로서의 선택. 그렇게 해서 62세까지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선택한 직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더 나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사라는 직업은 그만두려면 너무나 따르는 것이 걸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나 이거 이제 교사 너무 하기 싫어. 그만둘 거야. 사표를 탁 던지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뭐예요? 일단 노후. 그렇죠. 돈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월급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놀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직업인으로서. 근데 일단은 나는 이제 퇴직을 했고, 지금은 내가 이 책방 할머니로 되었지만, 책방 할머니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한테 새로운 꿈이 생기면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영혼? 음, 여기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 써도 되나? 그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네. 이 책방을 내놓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네, 너무 행복한데 네. 또 다른 꿈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학교에 근무를 할 때는 막 이 직업이 나한테 주는 그 뿌리가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그 직업을 탁 털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새로 선택한 이 직업이지만 이 직업도 언제든지 내가 훌훌 털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진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 책방 할머니는 그러면 이제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하신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지가 아니지. 내 인생에 정신없다? 그렇지, 그렇지. 나도 또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책방 할머니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꿈이 또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선마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캐나다에서 1년, 스페인에서 1년, 뉴질랜드에서 1년 이렇게 그 1년 살아보기를 하면서 세계 시민?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안 떠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왜 안 떠나지? 책방 때문에 못 가요. 그랬더니 팔고 가세요. 진짜 내가 왜 못 떠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책방을 이거는 나 혼자만의 책방이 아니라 이제는 이 책방을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하고의 약속인데 내가 그 혼자 있고 싶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그런 약속인데 그 핑계죠. 막 내가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 중에 내가 할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 세계 시민 그 다음에 살아보고자 네, 하는 네, 네. 꿈. 그리고 선마을 선생님 꿈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마을 선생님 보면 막 그 기간제 교사를 65세까지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워낙 그 외진 곳은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70세까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 꿈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너무 이 소중하고 이게 행복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책방 할머니로 3년을 살아보았으니 이제 또 다른 색깔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런 꿈도 가지고 있어요.